안녕하세요. 네, 요 히터 좀 꺼줘요. 감기 목 안 좋아서 저 뒤에는 켜놨어요. 서 있으면 여기만 와, 여기만. 페이지 144페이지 펴도록 하세요. 144페이지에 보면 맨 윗부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 사업의 이름이 나왔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그 총소를 보면은 참고상해가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도시계획사업이란 총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말하죠. 그 세 가지 1번이 뭔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가 정비 사업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무슨 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럼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반드시 효과는 뭐를 수반하죠? 사업 수반한다. 그럼 사업을 하는데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이 필요하죠. 그때 시설 사업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래서 왼쪽에 타이틀이 이 법률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개념을 모르면 매번 헤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는 모든 법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법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지금 배우는 법은 국토계획법. 거기서 나오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도시개발 사업 배운다. 그때는 무슨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알았고, 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2번 번호가 시행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시행자 부분. 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시행자는 이렇게 사업이라고 할 때는 방금 말한 세 가지 사업을 지칭해요. 그 세 가지 사업할 때 시행자들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구분법이 있죠. 첫째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또 하나는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다. 자, 또 하나를 구분할 때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죠. 앞으로 그 도시계획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시행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행정청 시행자라는 것은 항상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게 될 때 누구라고 한다? 행정청 시행자. 그럼 대부분 국가라고 나올 때는 국토부 장관이 나오죠. 국토부 장관. 자, 여기 지자체는 누구를 말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자체죠. 그래서 그 국가하고 지자체가 할 때는 행정청 시행자. 그럼 비행정청이란 국가나 지자체 외의 시행자, 외의자.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게 되면 전부 뭐라고 그래요? 비행정청. 그럼 여기에 보통 무슨 공사가 있죠. 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 어디에 해당한다? 비행정청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공시행자로 오면 공공시행자는 그 행정청 시행자에다 다시 무슨 공사, 무슨 공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누구라고 한다? 공공시행자라고 부른다. 그럼 민간은 행정청이나 공사공단 외의자들 거기 아닌 사람을 자 누구라고 한다? 민간시행자. 반드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국가, 지자체,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나올 때는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그런데 그 행정청에다가 공사나 공단까지를 포함했을 때는 공공시행자, 뭐 그 사람이 아닐 때는 민간시행자. 그때 요 외의자들, 특히 민간시행자라면은 누구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그럴 때는 누구다? 민간 시행자다. 그때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자로서의 조건이 그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2 이상 자 토지를 뭐한 사람? 소유한 사람. 토지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면적을 얼마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해요. 이때 이 면적 중에서는 항상 어디 면적 제외? 국공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우리들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 민간 건설회사들이 사업할 때 얼마를 3분의 1을 갖게 되면 그때 소유자로서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민간 시행자에서 소유자라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 건설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인데 사업하기 위해서 얼마를 3분의 1을 소유해서 하여튼 수용을 했건 뭘 했든 내가 사들여서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토지 소유자로 민간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시행자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시고 도시개발법에 가도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도시정비법에 가도 시행자는 항상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법별로 시행자들을 정할 때에는 자, 시행자를 요 내용에 맞춰서 해보면 자, 원칙에는 어떤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시 행정청 시행자에서 원칙이라고 할 때 행정청 중에서 원칙은 항상 누구다? 특광시장군수예요. 자, 그럼 특광시장군수는 어디에 대해서 시행한다? 자기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조건 원칙하면 누가 나와요? 뭔 일 할 때 원칙하면 누구야? 특광시장군수. 자, 이 법률 자체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나요? 국토계획법이라고 맨 첫 시간에 배울 때 이 국토는 전국의 토지라고 배우셨지. 근데 전국의 토지는 우리 행정구역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거잖아. 자, 늘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야? 특광시장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법률의 뜻부터 알아야 돼. 국토계획법 할 때 국토는 전국토인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행정구역 어디에 속해? 특광시군이야. 모든 것이 특광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이 무슨 법?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오는 사람 원칙이 누구? 특광시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돼. 또 우리가 특광시군을 용도로 말할 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시 아니면 비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울 때는 항상 어디다? 전국이 어디다? 특광시군. 용도로 나오면 어디 아니면 어디? 도시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무조건 행정청 원칙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 구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1번은 특광시장 군수가 이제 관할이 이게 원칙이 관할인데 이제는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해서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칙은 관할인데 두 번째는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럼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절차상 뭐 해야 되나요? 협의. 우리가 입안할 때 하고 요 시행자를 생각해 보세요. 요 시행자하고 입안자는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시행자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안자는 꼭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요 입안자하고 시행자하고 비교가 돼야 돼.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서도 걸쳤다는 게 시행자하고 입안자의 차이죠. 우리 입안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걸쳤다고 안 나오고 인접했다고 나왔잖아. 인접해 있다. 그 인접한 게 시행할 때는 뭐야? 걸쳐진 거지. 그러니까 표기법이 달라. 입안할 때는 인접한 시군이고 시행할 때는 뭐 돼 있어? 걸쳐져서 해. 걸쳐. 그러니까 입안하고 시행할 때 차이는 인접, 걸쳐 있다.
그럼 그때 인접했거나 걸쳐 있을 때 꼭 해야 될 게 뭔가요? 협의죠. 자, 그 다음 협의할 때 뭐 이리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공동시행이나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입안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 입안할 때 공동으로 입안, 그 다음에 입안자 정한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시행자 이름을 입안으로만 바꾸면 입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협의해서 공동 입안, 그 다음에 입안자 정한다죠. 근데 시행할 때는 여기 없다는 거지. 공동 시행이. 무조건 시행자를 하나로 뭐하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입안자 정하듯이 시행자 정하는 거 있지만 우리 입안할 때 공동 입안이 돼. 공동 입안. 시행할 때는 공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동으로 시켜놓으면 사업이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거 뒤에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어? 뒤에도 좀 꺼줘요. 이런 날씨에 저걸 틀어놓고 있네. 여러분들은 앉아있어 저건 아무 효과 없다고 그랬어. 여기만 내한테 온다니까 저거 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와. 더운 바람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운 바람은 위로만 오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불성립됐을 때 불성립되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했으면 다음 절차 지정으로 끝나요. 다음 뭐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법률에서는 지정하면 뒤에 뭐 나와요? 고시. 용어 자체가 항상 지정으로 끝나잖아. 지정해도 누가 알 사람이 없잖아. 지정했으면 뭐 해야 돼? 알려줘야지. 알려주는데 왜 공고 안 하고 고시예요? 공고하고 고시 차이 뭐야? 자, 일시적이냐 앞으로 계속이냐. 이건 앞으로 계속이잖아. 입안이니까. 그러니까 고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로 시행자가 지정됐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해야 돼? 알려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지정하면 고시죠. 근데 이 지정 단어가 나왔을 때 요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떤 경우에라고 그랬죠 이게? 지정할 때 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떤 도 이런 거는 항상 기본이지. 이제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그러니까 협의가 불성립되고 우리 공법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지정 단어가 나왔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로 돼 있으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면 그 사유가 같은 도냐 다른 도냐야. 우리 요거 몇 번이나 배우셨지 이제? 저 광역에서부터 시작했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예요? 도지사 국장. 그때 지정하면 어디도 같은 도. 이건 같은 도 서로 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걸 표기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지. 둘 이상 시도에 뭐 돼 있다? 걸쳐졌다지. 걸쳐진 게 서로 도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질 걸 우리는 편의상 다른 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이런 것들은 공식이니까 한번 똑같은 내용이 공법에 나오면 그거는 한번 딱 기억하시면 돼. 그럼 분명히 시험에 어딘가는 나오게 돼 있어. 그때마다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누구누구다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사유 나오면 같은 도냐 다른 도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국장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 사유는 국토부 장관은 자 무슨 사유가 나오면 국가계획이죠. 근데 도지사가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입안하고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입안할 때는 둘 이상 시도에 걸쳐졌고 여기는 둘 이상 시군에 걸쳐져 있지.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에 걸쳐져 있어. 근데 여기는 자 광역도시계획 그냥 국가계획 그랬어요. 그럼 광역이니까 이미 여기 또 어떻게 됐나요? 둘 이상 어디에 걸쳐져 있거든. 걸쳐진 거 똑같아 뜻이. 걸쳐졌는데 이름을 뭐라고 나왔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입안하고 우리 시행의 차이고 이때도 역시 두 사람은 직접 할 수 있겠죠. 직접 하급기관
뭐하고 의견 청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입안할 때도 똑같이 나왔죠. 자, 누구의 의견 듣고 하급기관 의견 듣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요게 하나 있었을 거야. 요청을 받아서.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게 입안에는 분명히 직접이나 뭐 받아서 요청받아 있어. 근데 시행할 때는 이게 없어. 그냥 직접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헷갈리냐면 시행자하고 입안자 하나만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 이것 때문에 자꾸 혼동하시는 거니까. 자, 좀 차이점 알아놨고 일단 여기에서는 입안할 때는 직접과 뭐가 있어? 요청. 시행할 때는 뭐가 없어? 요청이 없어. 이런 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 또 아까 이게 공동시행 없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시행자를 정했을 때 지정하는 방식은 똑같죠.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 다음에 사유가 나올 때 여기가 둘 이상 시군에 걸친 게 바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뭐다?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바뀌고 자,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아마 시행자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입안자하고 시행자는 이제 다음에나 7월 달에 가면 두 개 비교를 해. 이제 입안자, 시행자 따로. 뭐 지금은 이제 과정상 이렇게 순서별로 배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냥 입안자하고 시행자를 한꺼번에 배우게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예외로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비행정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은 행정청인데 예외가 비행정청이다. 그럼 비행정청일 때는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이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서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했으면 반드시 또 뭐 해줘야 되고 고시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비행정청으로 뭐를 한다? 지정 고시를 해. 지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시를 해줘야 되죠. 자, 국민들에게 알려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 비행정청도 누구하고 같다? 행정청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즉 지정해 준 거는 행정청이 거기에다 권한을 다 위임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행정청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로 지정이 될 때는 그러니까 비행정청이니까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민간도 포함되어 있지. 자, 아까 비행정청 하면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근데 민간 하면 그 중에서도 공사 빼고 누구 말해요? 이런 소유자 같은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지정 요건이. 자, 그 지정 요건은 그 대상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배운 대로 3분의 2 이상 토지를 자 뭐하고 소유하고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요건 자체는 일단 3분의 2 이상은 뭐 해야 되고 소유를 해야 돼. 그게 민간 시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그래 놓고 다시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서 똑같이 나와. 도시개발법에 가서 민간 시행자인 소유자가 시행하는 요건 하면 얼마 소유? 3분의 2 소유하고 얼마 동의받고 2분의 1 이상 동의받고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기본 개념은 나머지 도시개발법에가 똑같아. 내용이 똑같이 적용하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시행자는 이렇게 여러분 책에 있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책으로 한번 체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교재 14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번호 시행자 해서 기역 기역의 특광시장 군수는 이 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고요? 관할구역 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니은의 협의 지정,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어떻게 되면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그 특광시장 군수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자 시행자를 정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공동시행 없다. 위반할 때는 공동위반이 있는데 시행할 때는 공동시행이 없어. 보통 시험에서 그런 문장 나올 때 공동시행하거나 이렇게 문장 잘 나와. 그때만 주의하시면 되고 디귿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자 어디도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때라면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뭐 되면 걸치면 항상 걸쳤다 그것이 도가 같다 다르다고 표현했죠. 그런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자 다음 도지사는 무슨 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 그럼 광역도시에 관련됐다 그 말은 인접한 둘 이상 시군에 이미 걸쳐진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광역이 나온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 하급기관이 누구 의견 듣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직접은 있지만 요청은 없죠. 위반할 때는 분명히 요청이 있었는데 시행할 때는 요청은 없어요. 그 다음 미음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때 특광시장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행자들은 누구의 의견? 하급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비행정청 자 A번 시행자 지정 위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사람이 전부 행정청이었죠. 즉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시행자로 행정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지정을 받아 시행하죠. 그때 B에 보면 그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를 뭐한 때 지정한 때에는 항상 지정 내용을 뭐한다? 고시해야 돼. 지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하면 고시라는 걸 꼭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지정 단어 나오면 반드시 고시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민간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자 그리고 그 줄 끝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주로 뭐냐면 공사를 말해. 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공사도 있고 지방공단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의 외의자, 그 사람의 외의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해당자의 뭐를 받아라 동의받아라. 그때 항상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때 전부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죠. 그때는 뭐는 제외했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제외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항상 3분의 2만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 뭐가 있으니까 국공유지는 빼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민간 시행자는 행정청이나 또 공공기관이니까 공사에다 또 지방공사나 공단 거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공시행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외의자들이 자 시행을 할 때 지정 요건은 항상 면적 얼마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 소유한 총수의 다시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세가 행정심판이 나와 있어요. 행정심판. 그래서 행정심판은 오늘 지난달에 안 배웠던 거 하나를 좀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행정쟁송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우셨냐면 자, 행정쟁송에는 이의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
행정심판도 있다. 이거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뭐를 안 배웠었냐면 행정소송은 그냥 법원에만 한다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안 배운 게 요 부분이에요. 오늘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행정쟁송한다. 그럼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어디에다 제기한다? 어디에다? 행정청. 행정청에 불만이 있다고 제기할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고, 요건 어디라고 그랬나요?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법원에 제기한다고만 배웠고 그 내용을 배우진 않았어.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됐을 때 이걸 해드린다고 내가 했으니까 지금 이번 달에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의 차이는 행정청 중에서 어디다 하냐 그 차이죠.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 처분청이죠. 처분청에 하는 것은 이의신청. 그럼 행정심판은 그 처분청에 어디에다? 직근 상급기관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다. 여기까지를 배우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울산에 지금 남구청장이 여러분한테 처분 내렸다. 그럼 불만이 있다고 여기다가 제기하는 건 뭐다? 이의신청이죠. 그 처분 내린 쪽에다 하는 건 이의신청. 그럼 요 사람의 바로 상급기관이 어디죠? 울산광역시장이야. 울산광역시장에게 불만이 있다고 제기한다. 그럼 뭐다?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처분을 받고 그 자리에다 하느냐, 그 위에다 하느냐 차이예요. 자, 처분 내린 쪽에다 하는 건 뭐다? 이의신청. 그 위에다 하는데 요 직근이라는 말은 바로 위를 말해. 바로 위에다가 상급기관에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 그럼 요 위에 만약 우리 국토부 장관이 있어. 그럼 여기서 처분 내렸는데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직근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위에다 해야 되는 게 뭐다? 행정심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처분 내려왔어. 여기서 처분 내려왔을 때 여기다 그대로 하는 건 또 뭐예요? 이의신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 내렸을 때 하는 건 이의신청, 위에다 하는 건 행정심판. 근데 여기다 처분 내렸을 때 거기다 하면 그대로 이의신청. 여기다 하면 이제 그때는 뭐야? 행정심판. 이렇게 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여기다는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분 내렸을 때는 행정심판은 그 위에 어디다 한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분 내린 쪽에 하는 건 이의신청. 그 처분 내린 쪽에 바로 위에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 그럼 다시 여기서 처분 내려왔을 때도 그 자리에다 하면은 이의신청. 그 위에다 하면은 행정심판이다. 여기 또 한번 설명해 드렸지? 그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해서 거기다 하면 그대로 뭐야? 이의신청이야. 그럼 이때는 상급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소속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 그때 항상 장관이 속한 거니까 뭐죠? 중앙 무슨 위원회다 대신하면 돼.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위에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다 해. 근데 시험에서 여기까지 낼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이라 왜 하냐면 이의신청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뭐 한다? 행정소송. 그다음에 행정심판 다음에도 행정소송. 여러분 시험엔 여기까지를 내본다 그래서 이의신청 해보고 처분청의 결과 받고도 또 불만이 있어. 그럼 마지막 어디에다?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거죠. 또 행정심판 제기했는데도 또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어디에다? 법원에 가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행정소송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왜 여러분 시험에 이걸 여러분 책에다 써주지 않았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 행정심판 전치 그 말은 행정심판 경유주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반드시 법원에서 소송 제기를 뭘 거쳐야 돼?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뭐하라? 행정소송하라 하는 것이 전치주의 또는 경유주의라고 그래. 그런데 요즘에 새로 생겨나는 게 행정심판 편의주의라고 돼 있어.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행정소송이다. 그 뜻이야. 두 가지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병에 뭐냐면, 자, 요거는 반드시, 요거 전치주의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행정심판, 법원, 우리 행정청을 거쳐서 법원으로 해야 돼. 근데 이 편의주의란, 이거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고 바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병용이 되고 있어. 병용이란 말은 뭐예요? 두 가지 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놈을 써놓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책에 행정소송이 안 써져 있는 이유야. 요렇게 써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하고 나면 뭐한다? 소송한다. 행정심판한다. 뭐한다? 소송한다. 그게 어디를 말해?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편의주의는 이거 거치지 않고도 뭐한다? 바로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실생활이지. 여러분 실생활에 앞으로 자, 행정청이 하기 싫거든 바로 어디로 가면 돼? 법원에 가도 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럼 우리 법원에 가면 우리 행정소송이란 이제 요렇게 하면 몇 심제죠? 요거 거치면 2심제야. 자, 여기서 1심이 된 거야. 여기 이제 바로 올 때는 고등법원을 가야 돼. 고등법원에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대법원이야. 순서 써드릴게. 시험에는 안 나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건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꾸 여러분들 혼동할까봐 내가 알려드린 거니까 혹시 이해 안 되거든 그냥 무시 안 배운 것만 못하면 무시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의신청 끝나면 뭐한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끝나면 뭐한다? 행정. 이렇게는 알고 계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요거 설명하는 것 같이 내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냥 좋은 거고 못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 여기 굳이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행정심판 전주지는 먼저 고등법원으로 와. 그럼 고등법원 받아서 어디로 가? 대법원 가.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는 2번. 그 다음에 여기 행정청 한 번 해서 총 몇 심? 3심제야. 그러니까 편의주의니까 행정심판 없이 온다. 그 말은 요즘에 새로 생긴 무슨 법원? 행정법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 서울에 가면. 행정법원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고등법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대법. 이렇게 해서 총 법원에서 몇 번? 3번 거치는 방법도 있고 법원에서 2번만 거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행정청보다 어디 오는 게 편해? 여기 오는 게 더 낫지 여러분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법원에 오면 왠지 뭔가 하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 큰 중요한 사건은 행정청에다 행정심판 안 해. 안 하고 바로 어디다 넣어? 법원에 와. 법원에 어디에다? 행정심판에다 먼저 여기다 1심을 여기다 제기해. 그러고 나서 어디에다가? 고등법원. 그리고 여기까지 대법원까지 몇 심제? 3심제를 법원에서 하는 방법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 행정심판 편의주의라고 그래. 전치주의 그 말은 이걸 한번 거쳐라 그랬으니까 행정청 한번 하고 법원 중에 어디로 와야 돼? 고등법원. 그리고 어디에서? 대법원 해서 총 몇 심? 3심이야. 여기 1심이야. 이게 1심. 요게 2심, 3심제. 근데 여기는 행정청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법원에서만 몇 번? 3번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는 되셨어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 일단 여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왜 체계가 행정심판이라는 걸 체계는 안 써졌는데 자꾸 이의 신청 다음에 이거 하냐 또 이거 하면 이거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를 2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현재로는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 전치주의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의 신청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음에 뭐 한다? 행정소송한다. 일단 여러분 시험은 여기까지야. 시험 나오는 건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근데 좀 더 알고 싶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전치주의일 때는 행정청에다 몇 번? 한 번 하고 2번은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편의주의 그 말은 행정청 거쳤어 안 거쳤어?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오니까 법원에서 총 몇 심? 3심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알겠지? 일단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 안 외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행정심판은 어떻게 나왔는가 책으로 또 한번 보셔야 되겠어. 자, 여러분 책에 있는 행정심판의 원칙은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하라?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원리가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만 돼 있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행정심판법은. 그래서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제기하라 그 말은 행정심판법에 우리 하나 배운 처분청 어디에다가 직권 상급기관에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이의신청하면 행정소송한다, 행정심판하면 행정소송한다 이렇게만 써진 거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예외 그러면 자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다 할 거냐 그 문제야. 어떤 뜻이냐면 자 일단 행정심판은 처분청 어디다 하라? 직권 상급기관. 그럼 행정청은 직권 상급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비행정청이란 시행자로서 직권 상급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명시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내고 있는 거지. 행정심판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자 비행정청들은 여러분이라고 가정해봐. 여러분이 시행자인데 여러분의 상급기관이 없어 지금.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누구한테 할 거냐. 시행자를 뭐한 자? 그렇지 지정한 자 이렇게 나왔다. 이 사람을 누구로 보겠다? 상급기관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아까 우리가 비행정청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지정받아서 행정청으로 지정을 받았거든. 지정을. 그때 지정해 준 사람을 누구로? 상급기관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걸 낸 거잖아 지금이. 요걸 낸 게 아니라 이걸 내왔단 이야기야. 이쪽은 행정심판법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직권 상급에다 하라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정청은 상급기관이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누구로 볼 거냐? 시행자를 지정한 자로. 이유는 비행정청은 지 스스로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누구로부터 지정받았어? 행정청 지정받아야만 시행자가 됐거든. 그때 지정한 사람을 누구로? 상급기관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여러분 시험은 그래서 이쪽을 내왔던 거야. 시험 자체가. 그러면 미리 하나 더 할 테니까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지금 국토계획법도 이게 또 나와 있고 도시개발법에 가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책에 지정권자로 돼 있어. 이 지정권자도 결국은 뭐한 사람이야? 시행자 지정한 자야. 근데 그때 법은 지정권자로 이름이 돼 있고 여기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행정심판을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국토계획법은 누구한테 나오냐면 저 행정청 아닌 사람 나올 때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도시개발법도 이 사람이 결국 누구냐? 시행자 지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정을 했는데 이름이 정해져서 누구라고?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인데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비행정청 시행자에 대해서 행정심판 문제 나오거든. 국토계획법이냐 도시개발법이냐. 지금 요건 이 법이니까 국토계획법이야 지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도시개발법에 나오면 지정권자. 그냥 바로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이러면 돼.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걸로 해결이 돼.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런 설명도 드린 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딱 정하시면 돼. 이제 저거 이해되든 안 됐든 도시개발법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자 우리 국토계획법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하고 답 바로 정하시면 돼. 행정청 아닌 사람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 법은 누구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 도시개발법으로 나오면 지정권자. 이렇게 딱 두 개 정리하시면 돼.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올 데가 없어. 두 개밖에는.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리하시고 항상 우리 법률이 아닌 법이 써졌을 때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 왜냐하면 시험 출제를 안 해.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는 거니까 무슨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런 거는 우리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아는 거지 내용은 알 필요가 없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보호하고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가 시행 절차를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